요즘에 중국 증시 정말 보다가 좀 지친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지입니다. 중국 출장 갔다 왔던 콘텐츠 중에서도 실제로 중국인들을 많이 만났을 때 비관적인 톤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 라는 얘기들을 좀 전달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증시 분위기에서 정말 다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이 최근에 중국 증시를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다. 오늘은 중국 증시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분위기 굉장히 흉흉하고 노잼이다. 많이 예전보다 정말 활력이 많이 떨어진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차트 한번 보죠.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일 텐데요. 2024년 누적 7개월 기준으로 글로벌 증시 상승률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항상 중국과 홍콩 증시 주요 지수가 저 끝에 있었던, 예전에도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었는데 다시 또 올해 들어서 연출이 됐다.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그래도 반짝 반등을 했지만 그 힘이 크지 않았고 그 기간이 길지 않았다. 굉장히 짧았다라는 점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우선은 3중 전에 개최가 됐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다렸던 정치 이벤트가 계속 있어 왔고, 신품질 발전이라든지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안정적인 통화 정책, 중국의 기준금리격인 LPR 금리도 바로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설비 교체, 그리고 이구환신 보조금을 우리가 늘리겠다라는 정책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왔지만 시장이 그렇게 막 환호하거나 그래 우린 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2분기 GDP 별로 좋지 않았죠.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 부동산,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물가, 제조업 PMI 등등 해서 사실 좋은 경제 지표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책들이 나온다고 해도 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지금 정책만 나오면 뭐하냐, 지표는 여전히 그대로 제자리다, 더 안 좋아지고 있어 라는 점이 시장 내 좀 활력을 무너뜨리고 힘을 빠지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났던 중국인들이, 사람들이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자산 가치가 계속 꺾여가고 있고, 사실 내가 추가적인 소득을 좀 이뤄내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주식 시장도 안 좋은 가운데 여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주요 산업 종사자 수의 변화를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중국 경제가 좋지도 않았고, 코로나 봉쇄 이런 것들도 있었고, 공동부유, 그리고 민간 경제, 그러니까 민간 플랫폼 규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었던 그 당시 이후에 다양한 업종에서 어쨌든 종사자 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건축업과 금융업종에서 좀 그 종사자 수가 꽤 많이 줄어들었다. 감원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감원도 있었고. 그런데 우선 제일 유일하게 늘어난 업종은 IT 관련된 거더라고요. 근데 건축업과 금융은 부동산 시장 안 좋았지, 그리고 금융시장도 좋지 않았잖아요. 계속 중국 증시 좋지 않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중국에서도 금융업종이 어쨌든 고연봉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네가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이 사실은 공동부유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너네가 올릴 수 있는 몸값, 연봉은 상한선은 제한할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인센티브 얼마 받았니? 좀 뱉어낼래?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제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금융권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언제 이 자리에서 잘릴지도 모르겠고, 또는 이 연봉을 받는다고 해도 언제 이 연봉을 일부 뱉어내라고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다 위축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영되고 있고, 중국인들 그리고 중국 투자자들 전반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가계 저축잔고 추이를 좀 살펴보면 이게 좀 줄어들어야 그래도 이 자금들이, 저축을 해놨던 것들이 투자든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소비든 다양하게 나올 텐데, 중국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가계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속 저축을 늘려나가고 있다. 저축 잔고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4월, 5월에는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6월 들어서 조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추세가 길지 않다라는 점이 여전히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구나라는 대변해주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말에 정치국 회의가 있었죠. 효과가 있었을까요? 뭐 다양한 또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대내외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국이 좀 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언급도 분명히 있었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 안정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내수 확대에 엄청나게 주력하겠다라고 얘기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7월 30일 기준으로 중국 증시일간 거래대금이 황 하고 튀어 올랐고요. 기대감이 좀 유입된 거죠.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빠졌었다가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많이 올랐고, 하지만 외국인들도 좀 사긴 했지만 외국인들도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고, 우선 중국 주요 지수에 받쳐주고 있는 CSI 300 지수 ETF를 매수하면서 지금 시장의 하방을 좀 받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6월 말부터는 지금 조금씩 유입은 되고 있지만, 이 상황들이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고 그냥 하방 정도만 받쳐줄 뿐이지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가기엔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부족한 힘이지 않나. 그리고 사실 이런 힘들이 또 사라진다라고 하면 지수가 또 바로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수급상으로는 조금 반등은 있었어도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조금 경계해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효과는 분명히 뭐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 주는 영향은 좀 반짝하고 없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소멸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경계하고 있고요. 향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부동산이나 소비 지표가 어떻게 좀 개선되는지가 좀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중국 증시를 이끄는 투자 심리 회복이 같이 좀 동반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아직은 조금 더 관망하고 지켜봐야겠다. 중국 증시를 보면서 그래도 암만 지쳤어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증시는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중국이 많이 좀 꺾이긴 했어도 글로벌 시장과 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보이는 차이나에서 계속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